감염병과 관련된 불안, 불면, 무기력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방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 전문가 모시고 코로나19 사태에 맞선 우리의 심리 대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장을 맡고 계신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성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2달간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 심리 방역에도 힘을 써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 방역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 시점에 왜 중요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방역이라 함은 질병이 퍼지지 않게 하면서 네. 우리 건강을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네,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네. 심리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의 좀 심리 상태를 좀 우리 전문가로 진단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흔히 어떤 증상들을 느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불안이 가장 네. 흔한 감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다는 막연한 불안, 네, 또 내가 혹시 감염되면 어떡하나, 또 내 주변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그런 불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사회적 교류나 이런 것들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상당히 침체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는 환경적인 불안,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네. 쉽게 피로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짜증스러움과 뭐 분노와 화남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네. 그리고 사스, 신종플루 유행했을 때가 생각나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어떻다고 보십니까? 메르스, 사스와 뭐 생물학적으로는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네, 양상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치명도라고 하죠. 감염이 됐을 때 사망할 가능성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라고 1% 미만이니까 대신에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력이 굉장히 높아서 네, 되게 쉽게 전염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된다라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도 불안은 있었지만 그때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있었고 또 백신이 또 바로 나왔었기 때문에 걸리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불안이 조금 덜 했던 것 같고 네, 또 지금과 같은 다소 극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 질병의 치명도와는 관계없이 이 질병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약과 백신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불안한 미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속에서 더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상태일 거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네. 메르스는 치명도가 30%인 네. 굉장히 이제 위중한 병이었지만 대부분이 이제 병원 내에서 감염이 당시에 됐었고 지역사회로 퍼지지는 않았는데 코로나는 지금 점차 지역사회에 퍼져 있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그 전염이 이루어지면서 국제적인 교류가 끊긴다라는 이런 또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이나 사람들의 불안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기화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리적인 불편감들은 계속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 2달이 넘어가면서 이제 불안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점차 좀 지치고 소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무기력하고 많이 지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희망적으로 이게 빨리 종식이 되면 좋겠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계절병처럼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전망을 하기 때문에 네. 어쩌면 지금은 전략을 조금 더 이렇게 긴 호흡으로 심리적인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단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가게에 사람이 없고 식당도 잘 안 되고 뭐 여행사도 안 되고 호텔도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네. 또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이제 매출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경기 침체에 따른 심적인 부담이라든가 불안, 우울 반응 이런 것들이 올해 또 상당 기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사실은 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신종 감염법이 이번으로 뭐 이게 극복된다 하더라도 이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난하면 물리적 대응만 생각하는데 이런 정신적 부분, 심리적 부분에 대한 조직이나 매뉴얼, 앞으로 어떤 방역 시스템, 심리적 이게 지금 체계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정신건강의 전문가들이 또 정신건강의과 의사들이 상담을 하고 또 개입을 하고 있지만 그게 네. 조금은 더 국가 체계 안에서 또 국가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재난 트라우마 센터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더 이렇게 많이 확대돼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을 또 시민들을 서포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체계가 잘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여러 가지 궁금하시고 또 나와 비슷한 불안감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대처하는 심리적 처방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1차적으로는 네. 현 상황을 불안해하는 것은 네. 보편적이고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자연스럽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불안하나라고 생각하기보다 네. 어쩌면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이 상황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낯선 또 이런 재난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이거는 개입을 해줘야 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고 내가 네. 걱정이 돼서 그날 잠을 좀 설쳤다. 근데 그 다음 날 뭐 근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고 그 다음 날은 또 잘 잤다. 네. 이런 거는 그냥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는데 내가 일주일째 계속 잠을 잘 못 자면서 직장에 가서 계속 졸리고 집중도 잘 안 되고 힘들다. 네. 이렇게 되면 불안이나 불면이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또는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사실상 이런 바이러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면역력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정신적인 이런 부분이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많이 불안하고 우울하면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적으로 지쳐 있을 때 보면 감기도 더 잘 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입술도 잘 쥐고 바이러스 네.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치지 않고 심적으로 활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약도 먹고 비타민도 사서 먹고 지금 그렇게 하지만 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신 건강을 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네. 한 10여 년 전에 네.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게 조금은 희망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으신 분들이 네. 낭망하고 불안하신 분들보다 한 10년간 추적을 했더니 훨씬 더 생존율도 높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신 분들이 병도 훨씬 더 잘 나았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항암제를 써야 없어지는 암세포조차도 그런 정서적 상태와 또 면역력과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할 때일수록 마음의 건강을 잘 지켜서 면역력을 또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몸과 마음이 하나이고 그 연결하는 면역력도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 코로나19만 해도 이렇게 고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심리 상태도 고위험군 이렇게 있습니까? 심리적에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네. 불안 반응이 나오는데 네. 보다 더 심하게 불안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수 있는데 네. 특징은 이전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심했거나 어떤 이전에 다른 또 재난을 겪었던 분들은 네. 다시 또 이런 사회적 혼란이나 재난이 오면 그때가 회상이 되면서 그때의 부정적 경험이 이제 되살아나면서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최근까지 어떠한 심리적 외상이든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다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는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만약에 뭐 우울이든 불안이든 공황장애든 불면증이든 이런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네. 똑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라고 하더라도 보다 더 조금 예민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을 받거나 치료하셨던 분들은 네. 이런 이제 코로나 유행 시점에 보다 더 본인의 그런 정신건강에 있어서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사례별로 이제 우리 전문 의로서 처방전 내려주시는 걸로 한번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얘기해 볼게요. 우리 확진자들의 경우 우리 광주남이 전국적으로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실제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이 주변인들에게 내가 전염시켰다는 죄책감? 네. 더 이제 심리적인 고통도 상당하다고 들어서 확진자들을 위해서 어떤 처방 알려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그 죄책감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고 중요한 어떤 현상 같습니다. 확진자 또는 이제 감염되신 분들에게 있어서. 네. 근데 우리가 아픈 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감염된 것도 내가 감염되려고 감염된 거 아니고 또 혹시 나로 인해 전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동시에 우리나라는 소위 그 동선 공개를 아주 상세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 부분이 있고 부정적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동선 공개를 상세히 하는 게 감염의 확산을 막는 데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그 개인의 인권이나 그 개인의 정신 건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최근에 일주일간 했던 행동, 다녔던 곳이 전 국민에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사실 그 상상만 해도 마음이 뜨끔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에 감염돼서 몸도 아프고 그러면 마음도 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또 소위 인터넷 댓글에서 이제 부정적인 글들이 있고 하다 보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울 불안 반응이 더 심해지고 자책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동선 공개를 할 때 그것을 감염 확산의 방지라는 측면에서만 받아들여야지 네. 그 감염되신 분들을 비난하거나 또 그렇게 부정적인 댓글을 달거나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꼭 피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고 이 확진자한테는 우리 단장님께서는 꼭 당신만의 책임 때문은 아니야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네네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확진자가 있다면 또 이제 뭐랄까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 격리하다 보면 그 답답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마음을 좀 다스리고 살펴야 될까요? 네. 하루 이틀 그냥 누워서 자고 혼자 방에 있으면 그냥 좀 휴식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겠죠. 휴식이 되겠죠. 2주간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거기다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면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고립감들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제 좁은 공간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제 화상으로 또는 전화로 또는 뭐 메일로
뭐 계속 교류를 하는 것이 사회적 그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메르스나 사스 때 자가격리 됐던 분들이 보면 그중에 상당수가 우울 반응이 나타났었는데 네네. 우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네. 이타적인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우울 반응이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나는 지금 좀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2주간 격리함으로 인해서 확산이 안 되고 또 빨리 이 감염병이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격리를 선택하신 또는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 격리에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또 덜 받고 우울증도 덜 왔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조금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타적인 마음을 먹을 때 훨씬 나았다. 네. 그렇군요. 또 개학 다시 연기되면서 또 등장할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또 답답해하면서 하는 청소년들 어떤 또 마음가짐, 어떤 처방전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아동 청소년은 사실은 이제 부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의도하진 않지만 TV 뉴스를 보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라고 한다든가 아이고 우리 집 마스크 다 떨어졌는데 뭐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면 네. 아이들은 실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 있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이제 반응들을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너무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에만 몰입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이 또 또래 집단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좀 크게 또 불안해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올바른 정보를 찾아보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불안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적 힘든 건 뭐 어느 누구 하나 빠질 수 없는 온 국민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앞으로 한동안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좀 우리는 어떻게 보내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그게 사회적 교류를 다 단절하라라는 뜻은 아닐 테니까 또는 그게 심리적으로 다 이렇게 거리를 두라는 뜻도 아니겠죠. 그래서 감염이 확산될 만한 그런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피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교류와 접촉 또는 뭐 사회적인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 또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뭐 소위 단톡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교류들은 계속 꾸준히 잘 이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건당국에 대체 신뢰를 갖고 협조하는 데에는 이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한몫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수많은 뉴스들, SNS 글들 보면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한 불안감이 또 생기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평상시보다 뉴스를 보는 시간, 인터넷을 검색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계속 부정적 뉴스들에 노출이 되다 보면 누구나 다 마음이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뉴스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뉴스를 통해서 공적인 정보만을 취득하고 또 현재 정부가 굉장히 투명하고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제공된 정보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취득하는 개인의 수용자 입장에서도 어떤 정보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정확한 사실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 커서 너무나 힘든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인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경험하고 있는 불안이나 우울이나 불면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도 이제 물론이고요. 근데 이제 광주광역시는 특별하게 마음건강 주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5개 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건강학과 전문의들이 나와서 무료로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바로 방문을 하는 것이 좀 좋겠고요. 근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불면이 처방을 받을 정도인지 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뭐 일회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방문을 하면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그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요청을 하면 정신건강학과 전문의를 무료로 만나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577-0199라는 전화가 있습니다. 네. 이 전화는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뭔가 불안하고 상담이 응급하게 필요하다. 휴일에 또 밤에 그러면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광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있어서 그 전화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런 것들이 다 있었군요. 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이 덜 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감사라는 또 감정일 때 네.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도 덜 오고 면역력도 좋아진다라는 그리고 우울 불안 반응도 훨씬 감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시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가족의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상호 간에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또 공무원분들 요즘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서 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매일 그 브리핑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또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이웃들에게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을 지나치게 흐트러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 한 달 계약이 연기되는 이런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자고 잘 먹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하는 일상을 잘 유지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제 끝날지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일상을 잘 유지해야만이 보다 더 건강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김성완 단장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심리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요즘 트럼프가 입버릇처럼 말해온 미국이 먼저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떠오릅니다. 멕시코 이민자를 막아야 하니 국경에 장벽을 세우자. 중국이 무역 적자의 주범이니 관세 장벽을 쳐야 한다. 한미 동맹끼리 감정의 벽이 생겨도 주둔 비용을 크게 올려받는 게 우선이다. 이런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1등과 2등, 꼴찌까지 순위를 매기고 등급 간 칸막이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이런 수직적인 지도력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벽을 쳐도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나들며 오가고 있고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소멸이 불가능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지구촌 모두의 문제에 인류가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극복하는 수평적 지도력이 절실함을 역설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처럼 전염병과 식량위,
그리고 기후 파괴, 경제 대란 등 공동의 위기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인류는 더 협력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먼저 어떤 나라가 우선이 아닌 지구촌 전체 창의적인 연대가 필요한 새로운 시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남권의 시사본색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It's a mystery to me. We have agreed with which we have agreed. And you think you have to want more.